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8월 29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구름이 많이 끼었고요. 비는 안 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또 뭐 여전한데요. 2,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확진된 후에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일반 감기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백신 접종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신데 어쨌든 뭐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은 확진의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돌파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으키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감염자들이 백신 접종을 안 하는 분들이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백신의 효과는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백신 접종 후에 위중증으로 번지는 경우나 사망하는 사례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역시 그런 면에 있어서도 백신의 효과는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뭐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거고요. 또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확실하게 코로나에서 이제 뭔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제도 먹는 약이 나온다고 하니까 금방 또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영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 뭐 코로나와 같이 간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기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또 뭐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확실한 치료제가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 꼭 잘 쓰시고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백신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어제 뭐 줄을 길게 서가지고 백신 접종을 했는데 절차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맞고 나서 엄청나게 뭐 근육통이 온다든지 뭐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맞고 뭐 지금 하루 지났는데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고요. 뭐 좀 그 팔을 움직여 여기 힘을 줬을 때 좀 뻐근한 정도, 그 정도니까 거의 못 느끼겠어요. 지금 불편한 걸 못 느끼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그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해가지고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후유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거고요. 또 오늘 녹화하고 나서 또 뭐 푹 쉴 생각입니다. 어쨌든 백신들 접종하시고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수익률인데요. 2020년에 525.83% 누적이 됐었고요. 올해는 7월까지 589% 누적이 됐는데 8월에 좀 부진했어요. 중반까지 좋지 않았고요. 뭐 이번 주에는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수익도 나는 종목들도 있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아쉬워요. 왜냐면은 굉장히 그 계속해서 노리던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사실 뭐 아침부터 그 급등해가지고 매수를 못했던 기억이고, 전날 매수를 시키려고 그러다가 좀 전날에 그 저점에서 반등이 좀 많이 나오면서 추천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7월에 추천했던 내역이고요. 뭐 크게 수익이 났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확실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흐름이 좋아졌어요. 좀 그 고생했다가 확실하게 좋아졌으니까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종목 추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하고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합니다. 한 달에 1개월 36만원인데 9월에 44만원으로 인상되니까 활용하실 분들은 8월 가기 전에 결제를 뭐 1개월이든 3개월이든 결제를 하시면은 그 금액으로 지금 서비스가 되니까 미리 결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에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수익을 내주면 되는 건데 뭐 수익은 꾸준히 그 내드리고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가끔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뭐 8월이라든지 또 뭐 그 이전에 좋지 않았던 달도 있었죠. 5월이라든지. 근데 일시적으로 좋지 않은 때가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뭐 짧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좀 8월에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아실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장중에 문자로 계속 전략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주 1회 이상 음성 녹화로 전략에 대한 부분 전달을 하고 또 교육적인 부분까지 전달을 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황에 대한 부분을 볼까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반등했죠. 이번 주는 확실하게 지난주에 저점은 찍은 것 같다.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등은 나왔어요. 3150이 넘어갔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뭐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확실하게 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금요일에 다시 또 추가 하락 하나 했는데 반등하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은 확실히 강하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더 강한 흐름이고요. 코스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코스피의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은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등락의 폭은 더 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역시 코스닥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맞는 부합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건 역시 수급이 좋았어요. 수급이 좋았는데 기관이 방어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보면 기관이 대량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나 개인은 매도하는 트렌드였었죠. 근데 개인이 많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관이 뭐 대량 매수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를 상쇄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좋았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흐름이 약간 좀 변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이번 주에도 확실하게 약했죠.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또 확실하게 또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보다는 더 확실히 강하죠. 그리고 금요일 모습 보면은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흐름이 확실하게 갈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대형주를 한번 보실까요? 대형주도 삼성전자보다는 강합니다. 그런데 대형주의 전반적인 흐름이 다른 대형주들이 삼성전자보다는 강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의 흐름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중소형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줬는데 이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좋지를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대형주의 지수보다는 좀 더 나은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따라가는 흐름이지만 그러면은 자 중소형주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버텨주는데 결국은 지수 흐름은 대형주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가장 그 포인트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한 흐름에서도 좀 버텨줬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 저점을 깨고 계속 이탈하는 흐름, 그 정도 흐름만 나오지 않으면은 지수는 저점 이탈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삼성전자가 저점 깨고 쭉 계속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수는 어쩔 수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 흐름만 아니라고 하면은 지수는 이제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조차도 그렇게 아주 뭐 최악의 흐름은 좀 벗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수급이 여전히 좋지 못해요. 수급적인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을 보면은 역시 개인들만 계속 매수하는 흐름인데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기관이 매수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말씀드린 게 기관이 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트렌드에서 개인들이 매도하는 트렌드로 전환된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흐름이 급격히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이 트렌드만 유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단기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예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삼성전자도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코스피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의 흐름을 예상을 해보면은 역시 그 지금 흐름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나 대형주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수가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지는 상태고요. 긍정적인 약간의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흐름은 일단 다음 주에 코스피는 3150선을 일단 넘어가고요. 3200선 근처까지 좀 반등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흐름은 일단은 반등 그리고 살짝 조정 후에 이렇게 반등하면서 3200선 근처까지는 좀 반등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하겠죠. 코스닥 흐름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코스닥은 21선 위쪽으로 확실하게 좀 올라가면서 위쪽까지 더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아요. 미국 시장은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테이퍼링, 역시 지금 돈을 이제 채권을 매입하던 걸 멈추고 처음에는 그 매입 금액을 낮추겠죠. 낮추다가 나중에는 그걸 멈추고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뭐 올해 안에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하는 흐름까지 좀 어렵지 않나.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은 약간 그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게 테이퍼링이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갈 것인지 그 흐름이 그 이후에 경제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일단 그래요. 작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경제 흐름이 좋아졌죠. 작년에는 뭐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되면서 엄청난 그 공포감에 좋지 않았었는데 그 흐름에서 이제 벗어난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작년에도 그 코로나 이후에 결국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는 해결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 이전의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 보십시오. 그 코로나 이전의 흐름, 경제가 좋아지고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가장 큰 문제는 가격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건데요. 일단은 뭐 악재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 크나큰 악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최소한 올해까지는 크게 흔들릴 만한 흐름은 아니라고 봤을 때 역시 한국 시장의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흔들림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역시 고점을 한번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그 어떤 그 관점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속 빠지는 흐름이 나오거나 뭐 변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완전히 추세가 바뀔 정도의 그 어떤 흐름까지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응 전략인데요. 파생은 일단 그래요. 뭐 장중에 단타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리면은 상방 공략,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가격에 있어서는 좀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한 상태니까 위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이제 뭐 정치인 그리고 코로나 메타버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셀루메드는 제가 지난주에 그랬었죠.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 지금 이게 유료 회원들한테 추천을 하려고 했다가 재무구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안 했는데 개인 투자자라면 소액 정도는 들어가 볼만 한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수요일에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셀루메드가 뭐 참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이 나왔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카페24. 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지부진해요.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21선 이하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상에 얘기했던 가격 정도가 왔으니까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한 것 같고요. 대정화금도 역시 좀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단기에 한 번 정도는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만원 이하 정도가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금요일에 가격이 왔었던 상황이고요. 역시 뭐 가격 메리트는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 우선주, 자 이건 한 번 정도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조정받으면 접근을 하자 말씀드렸는데요. 9만원 이하 정도면은 분할 매수에 들어가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코로나 테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테마는 신풍제약 우선주 이번 주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추가된 종목 아진엑스텍, 이건 정치인 테마주입니다. 윤석열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격 메리트도 괜찮고요. 저점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9,700원, 9,8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한번 분할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대주산업, 이건 메타버스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쨌든 뭐 가격 메리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기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어쨌든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대주산업이 정치인 테마주네요. 대주산업은 정치인 테마주니까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좋고요. 어쨌든 뭐 분할 매수 정도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진엑스텍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어쨌든 뭐 조금만 더 조정을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주가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리고 정치인 테마들도 주춤했는데 이제는 한 번 정도 움직일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테마로 말씀드렸던 신풍제약 우선주, 이 종목은 역시 9만원 이하만 내려와 주면은 한 번 정도 또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해서 세 종목 정도 관찰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유료회원들한테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들, 지금 보유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고요. 오비고는 이게 이제 금요일에 수익 매도한 종목인데 사실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뭐 10%의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 매도를 이 정도에서 수익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20% 보려고 그랬는데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10%만 수익을 내고 던져버렸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요일에 정리한 종목입니다. 포트 좀 정리를 하면서 다른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이걸 정리를 했는데 아쉬워요. 차트상으로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뭐 5% 정도 수익 매도를 했는데 흐름이 괜찮았어요. 사실 이 종목은 좀 이제 종목수가 작았다고 하면 끌고 갈 종목인데 좀 아쉽다 생각을 하면서 던졌긴 했습니다. 이날 아마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았으면 끌고 갔을 텐데 조정을 받길래 일단 정리하고 조금 더 내려오면 다시 추천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5,650원에 추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최저점 추천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좀 아쉬운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눌림목에서, 확실한 눌림목에서 저점 매수를 시키기 때문에 흐름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종목이 이 종목인데, 원방테크는 제가 이날이죠. 이날이 급등을 시작한 날부터 계속해서 관찰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지금 목요일에 추천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수요일에 이제 흐름을 보니까 조정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권리락 되면서 가격이 변했는데
여기에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걸 추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내일 할 것인가 하다가 이게 반등하고 나서 좀 조정을 받으면은 여기 정도만 내려오면은 오늘 추천을 하고 아니면은 내일 추천을 하자고 했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그 전날 이제 그 추천을 했죠. 추천을 했는데 아침부터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종목은 잡혔으면은 최소한 50% 수익을 목표로 대응을 할 종목이었는데 상당히 아쉽고요. 저는 이제 뭐 종목을 추천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뭐 그날 이렇게 그 발굴을 하는 종목도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오리던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뭐 여러모로 최근에 추천하는 종목들은 흐름도 괜찮고요. 또 그 종목을 선택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또 뭐 운도 조금만 따라주면은 괜찮은 수익이 9월에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9월 정도에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8월 29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은 뭐 신규 동영상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